40계단 앞에서 전하는 부산의 어제 아랫개의 이야기 40계단 앞 역사관광과 준영 지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뭐 한 달 만에 만나서 그런지 반갑습니다. 요즘도 약간 어색했어요. 그쵸? 네, 맞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새 지금 일단 이번 주는 쉬고 있고요. 연가를 꿀처럼 써가지고요. 오. 저번 달에는 뭐 그냥 그저 그렇게 지냈습니다. 와, 그러면 일주일 동안 쭉 쉬셨던 거예요? 네, 이제 주말까지 합하면 총 9일을 지금 꿀 같은 휴가에서. 야, 9일만큼 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나중에 일상으로 회복이 될지 모르겠네요. 출근이 너무 어색할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저요? 지내셨나요? 네. 저는 오늘 또 얘기할 내용이랑도 좀 관련 있지만 제가 네. 저번 주까지 물가잡이 축제라고 영덕에서 진행하는 걸 하고 있었는데 네. 어제 내려왔어요. 피곤하시겠네요. 그러니까요. 약간 9일 연휴와 약간 상반되는 맞네요. 네. 약간 부럽네요. 네,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9일 정도 쉴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뭐가 재밌었어요? 책을 좀 많이 읽으셨나? 네, 책을 좀 읽었는데요. 오, 네. 다름이 아니라 정주영 회장님이 쓰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인데요. 약간 필독서 느낌 아닙니까? 네, 근데 정말 명언이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인생에 도움되는 이야기도 많고 해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그 책을 읽고 있어요. 네. 와, 왠지 준영님은 쉬는 날에도 역사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뭔가 글을 쓰실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삶이 있네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5월 주제로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일단 지금 저희 녹음하는 일 기준으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조선통신사 축제가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리고 있어요. 오,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됐나요? 네. 와, 완전 부산문화재단에서 이게 주최를 하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지금 거리 행진은 취소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쉬운. 또 장마가 또 많은 비가 안 오는 날이 거의 없다라고. 거의 장마처럼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9일 연휴 중에서 거의 한 절반 지금 비가 와서 사실 뭐 제대로 뭘 바깥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023년은 거의 밝은 날을 보기가 어렵다는데 그럼 야외 축제에도 큰 타격들이 많겠네요. 네, 아무래도 일단 지금 이 축제 같은 경우에도 3일 하는 것 중에서 지금 거의 3일 내내 비가 오니까요. 어린이날부터 내일까지 해가지고. 네. 어제도 어린이날을 저희 오늘 6일 날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날 때 비가 와가지고 뭐 다 줄줄이 취소돼서. 그러게요. 조선통신사도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도 여기 축제에서 다행히 또 그 배를 타고 하는 그 퍼포먼스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거는 한 걸로 제가 아는데, 그거는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럼 조선통신사에서는 좀 어떤 것들을 주로 저희 프로그램 맞게 역사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조선통신사 자체가 사절단으로 해서 그 당시 한양, 지금의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동래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는 그런 행렬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일단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제작한 선박을 사용해서 그 배를 타고 재현을 했었고요. 어선 퍼레이드만큼. 네, 그런 느낌인데요. 이 축제가 되게 의미를 갖는 게 이 기록이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작성한 기록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한일 공동으로 등재가 돼 있어서 그거를 잘 이어나가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와, 안 그래도 조선통신사 하면은 진짜 다양한 나라에서 진짜 많이 오는 걸로 저도 봤는데 이번에는 또 코로나도 풀리고 해서 기대가 컸었겠는데요. 네, 그렇죠? 기대가 컸는데 또 비가 와가지고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저 안 그러면 저도 보러 가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참 비가 와서 줄줄이 다 취소돼가지고 그래도 이 조선통신사가 한양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당시에 동래를 거쳐서 그 시절에 이제 동래랑 부산이 따로 있었어요. 그럼 부산포에서 대마도로 향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의 도쿄 있잖아요. 도쿄까지 해가지고 편도로 한 2,300km 정도였다 하더라고요. 이 긴 거리 중에서 다행히도 또 부산을 지나가기 때문에 부산에서 그런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행사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저도 조선통신사 저도 한 3년 전에 일부 스텝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되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네, 용두산 공원 일대랑 또 저기 그 역사관, 조선통신사 역사관 있는 쪽에서 또 행렬도 하고 퍼레이드도 진행하는데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생 때 봤었는데 되게 오래된 또 행사이기도 하고 축제이기도 하네요. 또 이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조선통신사의 조엄이라는 분이 이제 통신사로 옛날에 참여를 했었는데
고구마 아시죠? 네네네. 옛날에 조선시대에 고구마가 없었거든요. 원래 조선 전기에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저도 맛있게 먹는데 이 고구마가 조엄이란 분이 일본에서 들여온 거예요, 조선으로. 그래가지고 처음 재배했던 곳이 영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도, 조내기 고구마. 네, 맞아요. 네. 그거예요. 네, 그 조내기 고구마가 네. 그 조엄 그분이 들고 오셔서 처음 이제 영도에서 재배하는데 그걸 조내기 고구마라고 해요. 와, 그건 진짜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계속 쏟아지네요. 그러면 조선통신사에서 이번에 약간 행렬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우셨지만 그래도 킬러 콘텐츠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킬러 콘텐츠라고 하기엔 이제 배 타는 게 저는 일단 저도 타보고 싶어가지고 사실 한 번도 못 타봤는데 그게 킬러 콘텐츠고 이거를 재현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 조선통신사 역사관이 보면은 그 범일동인가 거기 그 부산 진성 쪽에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보면 영가대라고 해서 막루가 있어요. 그 막루에서 옛날에 해신제 해가지고 이제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바다에 있는 용왕님한테 무사히 건너게 해달라고 그렇게 조선통신사 사저했다니 영가대라는 곳에서 해신제를 지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 가보는 것도. 콘텐츠들이 되게 다양한데요. 거기다가 심지어 이거를 운행할 때 또 많은 배우분들이나 이제 참여자분들이 그 한복이나 그때 당시에 입었던 옷들을 많이 입고 있는 게 저는 좀 인상이 많죠. 네, 맞아요. 안 그래도 저희 친구도 사학과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역사의 스토리를 본다면 그 친구는 또 의복을 관심 있어 해가지고 얼마나 잘 재현을 했나 하면서 옷을 또 보고 있더라고요. 또 그렇게 관점이 다르다는 거. 와, 그런 묘미가 또 있네요. 네네. 와, 그러면 조선통신사 말고 또 저희가 소개할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조선통신사 이게 지금 해양 문화 교류의 시초여가지고 사실 세계 박람회 지금의 세계 박람회랑 또 앞으로 열릴 2030 엑스포의 연장선상이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또 저희가 올해 광안리 어방축제도 있고 보면은 해운대 모래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어떤 것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가까운 날짜 순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광안리 어방축제를 조금 저도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광안리 어방축제가 5월 10일 금요일부터 14일까지 이제 열린다고 합니다. 그 어방축제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어방축제 자체가 저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참여를 하려다가 참여를 못했는데요. 이게 전국 유일의 전통 어촌 민속문화를 소재로 했다 하더라고요. 어촌 민속문화. 사실 어촌에서 보면은 기장에도 그런 게 있는데 멸치 잡이할 때 이제 털 때 그 무게가 엄청나니까 그런 거를 노래나 이런 걸 하면서 흥으로 좀 이렇게 엮어내더라고요. 안 그래도 여기에도 그 어방축제의 묘미가 맨손 화로잡기 대회가 진짜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야기가 있네요. 네네. 그래가지고 일단 6일이 남았잖아요. 저희 오늘부터 해가지고 어방축제 혹시 다녀와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광안리에 살았기도 했었고 또 광안리 또 어방축제 때 제가 좋아하던 극단이 여기서 공연을 자주 해가지고 공연도 되게 많이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광안리 지역의 소재로 제작되는 야외 공연이나 또 부스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저 어방축제를 제가 처음 갔었던 5년 전부터 매년 좀 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항상 갔다 오신 줄 알았는데. 저는 한번 가볼까 이제 생각은 했었는데 가봐야겠네요. 올해는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요 프로그램으로서는 약간 이제 뮤지컬 어방이라는 것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행렬 퍼레이드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 볼만하겠네요. 그리고 주제 프로그램에는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준영님이 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제 프로그램에는 어방 민속마을, 또 진두어화, 어방 그물끌기가 있네요. 되게 많네요. 그리고 어촌 문화체험이 많네. 제가 지금 눈에 띄는 건 수문장 교대식이 또 볼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망걸리에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고요. 무형문화재 공연도 있는데 수문장 교대식이 전 좀 볼만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어떤 컨셉으로 이루어질지 조금 보이시는 게 있나요? 이게 처음 들으면 약간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준영님의 말로 쉽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수문장 교대식은 서울에 보면은 한 번쯤 다들 가보셨을 만한 경복궁 있잖아요. 경복궁에 그냥 말하자면 문을 지키는 문지기 같은 거죠. 문지기가 교대하는. 카리스마.
볼만할 것 같아요. 네. 이때 퍼포먼스도 좀 있고 제가 알기로 경복궁에서는 그랬었는데 또 여기 수영 어방축제에서는 또 어떻게 열릴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하는 네. 와, 절경이죠. 네, 진짜 대박일 네.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체험 프로그램도 뭐 비치코밍이라든지 그물낚기라든지 뭐 어방수리관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어방수락관 맞죠? 네. 드론 라이트 쇼, 뭐 소망등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확실히 5년 전에 했던 것보다 지금 뭔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풍부해지는. 네네네네 지역색과 약간 청년스러움 이런 것도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 키워드에 청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소개드릴 금정산성 축제에도 금반지라는 어떤 기획단을 모집하고 있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것도 지역 청년이랑 연계한다 하더라고요. 그 또 청년들이 빠지지 않는 이런 포인트들을 저희가 네. 또 중간중간 잡아드리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럼 다음은 또 소개해 주실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광안리 어방축제가 5월 12일부터 열리잖아요. 네. 딱 일주일 뒤에 와, 네, 해운대 축제가 모래축제가 너무 많네. 네, 해운대 모래축제가 열리는데요. 5월 19일부터 열리거든요. 와.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여기는 좀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이 축제는. 그렇죠. 바닷가만 가더라도 이 시기에는 네, 모래사장에 진짜. 네, 볼만하잖아요, 네. 진짜. 네. 와, 너무 커서 깜짝 네. 놀랐었어요. 이게 원래 이 모래축제가 네. 2005년 그 에이펙 정상회의 네. 150일 남겨놓고 오. 기념행사로 처음 개최됐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관례 행사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축제가 사실 아니라. 이제 퍼포먼스 같은 아, 거였죠. 오. 행사가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매년마다 열릴지 모르고 네. 그냥 이제 그때 세계 정상들이 오신다니까 그 기념해서 5개월 전에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대박. 네, 또 해운대 해수욕장이 볼만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저 초등학교 때 해운대에 있는 데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이때 저도 모래축제 한번 참가했었어요. 그때 막 빚고 그랬던 기억을. 저는 보러 갔었어요. 오. 저는 네, 보러 갔었어요. 유치원생 그거를. 아니었나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그 뒤에 네. 네네네네. 정례 행사로 할 때 이제 갔던 것 같아요. 축제로 완전 전환이 되고 나서. 네네. 오, 네. 이게 2009년도엔 결국에 특허청 상표 등록으로 해운대 모래축제라는 고유 브랜드가 탄생했어요. 와, 그때 완전히 힙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 뒤에 갔던 것 같아요. 네, 이 브랜드가 생기고 나서 네. 갔던 것 같아요. 와, 이때 해운대 모래축제라고 하는 게 되게 낯설었는데 네. 왠지 외국에 온 것 같고 왠지 그 해운대는 광안리보다 느껴지는 풍경이 좀 다르잖아요. 네. 아무래도 뒤에 이제 호텔이나 숙박업소들도 많고 또 거리에 외국인들도 좀 많이 그쵸, 걸어다니고 미래 해서 도시 같아요. 네, 살짝 좀 트렌디한 느낌이 들어요. 이제 여름이나 봄 끝나갈 때쯤부터 시작해서 가을 시작 전까지의 네. 해운대는 정말 많은 외국인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그래서 그런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엑스포가 또 이번에 주제로 돼 있는데 네. 이번 주제를 한번 읽어봐 주시죠. 이번 주제는 2030 미래를 향한 엑스포 모래바다라는 그런 이야. 주제로 시작을 하네요. 모래바다. 네. 그럼 모래바다? 더 커지나? 모래바다 하면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모래와 바다를 하나로 연결 해수욕장을 그냥 얘기하는 건가? 그런 거 아닐까요? 바다에 어떤 그 넘실대는 것보다 네. 모래의 넘실댐이 더 크게 만들겠다 뭐 이런 포부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근데 오, 장난 아니다. 네, 오, 얼마나 네. 근데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좀 뭐라 해야 되지? 커지는 것 같아요. 규모가 그러니까요. 보면 항상 올라오는 글이나 그런 사진들 보면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와. 이 규모가. 이번에 안 그래도 좀 특색 있게 좀 추가로 된 게 있다면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와 염원을 담은 모래 작품들을 화해동가 돕기와 함께 뭔가 꽃 전시회도 하고 주변에 어떤 프로그램들까지 연이어서 하는 게 이번 모래축제 약간 킬링 콘텐츠? 뭐 이런 맞네요. 걸로 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엑스포가 대단해요. 네, 역시 엑스포가 참 부산에 유치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음. 그런 거 관련해서 엑스포를 결합해가지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올해는. 네. 그래서 그런지 세계 모래 조각전, 뭔가 국제 교류 네트워크나 네. 이런 것도 좀 더 확대가 된 것 같고 여기서 또 퍼레이드도 한다고 하네요. 보니까. 역시 축제하면 잊을 수 없는 진짜 퍼레이드가 뭐 에버랜드 가도 그렇지만 어쨌든 퍼레이드가 제일 꽂힌 것 같아요. 네. 무슨 그리고 이거 약간 좀 사담이긴 하지만 저도 저번 주에 물가자매 축제에서 어선 퍼레이드를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보는 사람은 즐겁지만 그러니까요. 기획하는 사람은 힘들죠. 수영구청, 해운대구청 화이팅입니다.
네, 여기 또 주요 행사 보니까 네. 어린이들이 할 만한 게 있네요. 보니까 나도 오. 모래 조각가 와. 해가지고 네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프린지 또. 페스티벌도 그렇고 네. 뭔가 가족 프로그램이 점점점 추가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또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과 좀 놀거리를 계속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미래 세대를 위한 축제가 지속 가능한 축제다라는 네. 걸 하면서 그 다음 축제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 다음 축제는 금정산성인데요. 혹시 백스코 축제도 백스코에서 하는 것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 백스코가 사실은 네. 지금 이제 축제를 사실 백스코는 정기적으로 하는데 앞에 이 그렇구나. 백스코도 보면은 네. 에이펙이랑 관련이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데 이 모래 축제도 시작이 에이펙 정상회의 5개월 네. 앞에 두고 기념행사로 처음 개최된 거잖아요. 네. 백스코에서 5개월 뒤에 이제 한국 정상회의가 개최돼요. 이제 사람들이 보면 보통 동백섬에 있는 누리마루 네, 거기를 네. 아는데 거기는 이제 국제 정상들이 오. 회의를 한 곳이고 여기는 이제 또 한국 정상회의가 또 따로 개최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 시기에. 네. 근데 백스코의 이제 이야기를 보면은 얘가 처음에 2001년 5월에 이제 준공이 돼서 처음 개장할 때 국제 모터쇼를 시작으로 하거든요. 지금 보면 백스코에도 되게 많은 행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볼만한 게 지스타나 유명하죠. 네, 너무 유명하죠. 지스타 뭐 그런 것도 하는데 네. 여기 사람들이 또 모르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자면 2002년도에 사실 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전 나죠. 2학년이었거든요. 저는 3살이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이게 지금? 한일 월드컵 본선조 추첨을 했더라고요. 2002 한일 월드컵 본선조 추첨으로 네. 되게 아는 분들은 또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백스코도 되게 문화 교류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전시장의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백스코가 문화 교류의 공간으로서 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엄청 그 기능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딱 백스코 처음 들어가면 박람회. 그 보이는 그 박람회 네. 그 큰 건물이 본관이었으면 지금 제1, 제2 전시장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좀 문화 교류전도 많이 하고 박람회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광안리 여방축제나 해운대 모래축제를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백스코도 가까우니까 잊지 말고 좀 들려보시는 네, 게 괜찮은 행사들이 한 번씩 개최되기 때문에 또 좋네요. 한번 알아보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와, 백스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 오랜만에. 백스코- 거기 자전거 타면 진짜 기분 맞아요. 좋아요. 네. 저도 어릴 때 백스코. 우피가 인라인 스케이트 탈 때 한번 저희도 한번 따라가시죠. 다음 축제 벌써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 축제는 금정산성 축제인데요. 이야. 이게 금정산성 축제가 보통 5월 25일 이 기점으로 이제 앞뒤에 열린다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왜 5월 25일일까 보니까 그 금정산성을 만든 날짜 축성일이 5월 25일이라서 이거랑 연계해서 금정구에서 축제를 연다 하더라고요. 또 금정산성의 큰 의미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산성이라 하더라고요. 산성 중에서 그쵸. 금정산성이 가장 크다 하더라고요. 이 금정산성 축제가 작년에는 또 겨울에 열렸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또 그 추운 날 속에 많이 오실 줄 잘 몰랐는데 그때도 많이 오셨나요? 많이 오셨어요. 근데 아, 그때 작년에 이태원 참사가 그때 딱 있었어가지고 네네. 행사가 3일 열려야 될 거를 하루 만에 진행했었던 좀 4년 만에 또 코로나를 아무래도 했었는데 또 산성이고 하니까 길이 네네네네. 좁아서 조심해야죠. 오늘 다시 돌아온 5월달 축제네요. 그러면은 여기 또 저는 동래읍성 또 이제 축제가 10월에 있듯이 네. 금정산성 축제가 5월에 또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동래읍성 축제는 많이 갔었는데 금정산성 축제는 한 번도 못 갔어요. 막걸리가 막 죽입니다.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제 외국인 분들과 함께 나누는 어떤 금정산 축제.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 부스나 네. 그리고 공연들이 되게 이색적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산성이라는 컨셉에 맞춰서 부스를 이제 목자재로 다 짜서 한 게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고요. 그렇게 다 네. 짜서 하면 규모가 꽤 네. 규모가 상당했어요. 진짜. 그리고 한복 체험도 되게 많이 했었고. 네. 근데 이번에 금정문화재단에서 이 행사를 주최하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아직 5월 말이라서 그런지 자세한 기호들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걸 신문 기사에서만 봤는데 네네. 뭐 언제쯤 열린다라는 이야기만 있고 자세한 이야기들이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렇지만 2023년 구군 우수축제 지원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됐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정산성 축제는 저희가 또 기회가 된다면 네,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5월 말에 찾아가서 6월에 저희가 또 전달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네. 방법일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래서 아무튼 금정산성 축제에서 가장 그 핵심으로 볼 거는 국민들이 함께 만드는 축제다. 그리고 이번에 금반지 기획단이라고 새로 운영을 하게 됐는데 네. 이게 뜻이 되게 재밌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한번 네. 소개해드릴게요. 금정산성 축제 반드시 필요한 지역 청년이라는 뜻이라네요. 지역 청년. 괜찮은 금정구 것 지역 같아요. 청년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금정구의 지역 청년. 그럼 저 가야 되는데. 아. 하지만 올해는 바빠서 못 갔던 걸로 네. 내년에 함께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진짜 지역 청년들이랑 지역 주민들이랑 같이 행사를 만들면 되게 재밌겠다, 그쵸? 네, 5월에는 이런 축제들이 정말 거의 매주 간격으로 있어가지고 풍부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볼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은 저랑 준영님도 한번 그 금정산성 모래축제, 어방축제부터 해가지고 한번 기회가 되면은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또 네. 생생정보통처럼 한번 네네. 전달 드릴 수 있도록. 갔다 와서 네. 이제 기회가 되면 갔다 와서 6월 방송 전에 한번 알려드리는 걸로. 문제는 6월이라는 거. 네. 여러분은 잃지 않고 6월까지 한번 또 같이 기다려주시는 거. 네, 네, 저희 벌써 방송 시간도 이제 맞춰져 가는데요. 준영님 어떠셨어요? 오늘 좀 저희가 역사 중심보다는 역사에 기반한 어떤 축제를 문화, 좀 소개를 했는데요. 네. 문화를. 사실 5월에 보통 보면은 부산의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해드릴 게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문화를 찾으니까 그 역사 기반에서 축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자 하고 보니까 되게 이야기가 많네요. 그러니까요. 네. 또 이런 저희가 이제 얘기한 지역 문화나 역사 축제들 말고도 되게 5월달은 가족 축제, 어린이날 축제, 어버이날 축제 뭐 등등등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많이 찾아보셔서 부산에 있는 축제들을 많이 다녀오시는 것도 또 하나의 문화의 경험을 하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저희 6월달 또 볼까요? 네, 6월달에 뵙는 걸로 하죠. 네, 6월달 주제는 또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 한 이전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 정해진 게 있어요. 보스동에 한번 간다고. 네네네. 저희 보스동 가서 6월에는 이제 원도심 이야기를 좀 한번 타이트하게 와, 해볼까. 네. 왜냐면 또 저희 원도심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원도심이랑 보스동 그런 살짝 이제 풀어드리자면 시놉시스로 살짝 네네네. 풀어드리면 네, 아마 원도심 이야기를 좀 타이트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를 많이 해야겠네요.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준영. 지안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또 봐요. 만나요. 안녕.